장난이야.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손흥민이 여전히 골이 없는데 그래도 국가대표로 발탁됐다고요? 이 질문 하나가 지금 한국 축구 팬들 사이에서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최근에 골을 못 넣고 있는데 왜 아직도 명단에 있는 거지? 우리 주장이라서 특혜를 받는 건가? 아니면 그 결정 뒤에는 홍명보 감독만이 보고 있는 전술적 계산이 있는 걸까요? 대한축구협회가 방금 발표한 속보는 한국 축구계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3월 A매치에 나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명단이 공식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단은 결코 평범한 명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한 가지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6 피파 월드컵이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몇 달 후면 월드컵의 공이 북미의 경기장에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한국 선수들에게 이번 대회는 세계 축구 최고의 무대에 설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팬들을 놀라게 한 것은 단순히 명단 발표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명단에 들어간 이름들 때문입니다. 먼저 주장 손흥민의 이름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비판이 이어지고 팬들이 기대한 만큼의 골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의 이름은 여전히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포함된 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월드컵 계획의 중심에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손흥민이 아직 골도 없는데 또 뽑혔다고? 대표팀이 그의 이름값에 모든 걸 걸고 있는 건가? 하지만 홍명보 감독이 팀을 구성하는 방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에게 손흥민은 단순한 공격수가 아닙니다. 그는 대표팀의 심장과 같은 존재입니다. 팀의 경기 흐름을 이끄는 중심축입니다. 그리고 팀 전체 시스템을 매끄럽게 움직이게 하는 선수입니다. 아직 골은 나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장에서의 영향력만큼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홍명보 감독의 주장 손흥민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이 정도 이야기였다면 오늘 팬들이 이렇게까지 놀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발표된 명단에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전례 없는 전술 변화입니다. 양현준이 국가대표 윙백이라고요? 잘못 들은 것이 아닙니다. 셀틱에서 맹활약 중인 공격형 선수가 대표팀 시스템에서 윙백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선수 역시 같은 역할로 배치되었습니다. 옌스 카스트로프입니다. 공격 역할에 익숙한 두 선수가 이제는 3백 시스템의 윙백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과감한 전술 실험입니다. 또한 홍명보 감독이 월드컵을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왜 하필 윙백일까요? 그 답은 현대 축구의 전술 트렌드에 있습니다. 세계 강팀들이 3백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윙백은 경기의 핵심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뛰어야 합니다. 공격 시에는 공격수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동시에 수비 시에는 수비수처럼 싸워야 합니다. 코칭 스태프의 판단에 따르면 양현종은 바로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최근 유럽에서의 활약은 많은 이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빠르고 기술이 뛰어나며 몸싸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현대 축구의 빠른 템포에 매우 잘 어울립니다. 만약 양현종이 대표팀에서 실제로 윙백으로 기용된다면 이는 한국 축구의 가장 큰 전술 변화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명단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선수도 팬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조규성입니다. 오랜 부상과 부진을 겪은 그는 이제 다시 자신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노팅엄 포레스트전 결승골은 그가 돌아왔다는 선언과 같았습니다. 조규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명단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격진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합니다. 젊은 선수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도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미로 향할 비행기에 오를 선수는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이번 3월 A매치 명단은 단순한 소집 명단이 아닙니다. 사실상 월드컵 최종 선발전과도 같습니다. 전술을 시험하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경쟁의 장이기도 합니다. 각 선수는 자신이 태극마크를 탈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2026 월드컵이 시작되면 실수할 여유는 없습니다. 특히 손흥민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에게 이번 대회는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팀에서 10년 넘게 이어온 여정의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한국 팬들이 지켜본 이야기의 마지막 장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손흥민이 과연 다시 한번 세계 무대에서 한국을 이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늘 발표된 3월 A매치 명단이 더 큰 논쟁의 시작일 뿐일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번 명단은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 한국 축구계의 거대한 논쟁의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이 순간부터 모든 시선은 대표팀으로 향합니다.
월드컵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 월드컵을 향한 진짜 경쟁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팬들을 충격에 빠뜨린 대표팀 명단이 공개된 이후 마침내 모든 것이 공식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오후 대한축구협회는 기자회견과 라이브 방송을 통해 3월 A매치에 나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명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발표 직후 이 명단은 축구 팬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소집에 모든 시선이 쏠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번 명단은 단순한 대표팀 소집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월드컵을 앞둔 마지막 리허설과도 같은 자리입니다. 이 명단에 포함된 모든 선수의 이름에는 하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누가 월드컵이라는 세계 최고의 무대에 한 발 더 다가섰는지, 그리고 누가 그 기회를 놓칠 위기에 처해 있는지 말입니다. 계획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표팀은 2번의 중요한 평가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 경기는 월드컵을 앞둔 마지막 시험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상대 역시 만만한 팀이 아닙니다. 한 팀은 아프리카의 강호 코트디부아르 대표팀입니다. 이 팀은 강력한 피지컬과 빠른 스피드의 축구로 유명합니다. 또 다른 상대는 유럽의 오스트리아 대표팀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조직적인 전술과 강한 압박 플레이로 잘 알려진 팀입니다.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축구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서로 상반된 두 가지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코칭 스태프가 원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세계 여러 대표팀이 여전히 월드컵 예선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모든 공식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의 경기에는 단 하나의 목적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월드컵 개막전 최종 전력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술과 선수 구성에 대한 거대한 논쟁 속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름은 역시 손흥민입니다. 팬들이 던지는 질문도 거의 같습니다. 손흥민은 최근 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여전히 대표팀의 중심일까요? 겉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의 팀 운영 방식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답이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현재 전술 시스템에서 손흥민은 단순한 공격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공격의 문을 여는 선수입니다. 창의적인 미드필더와 빠른 공격진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라커룸의 정신적 리더입니다. 경기가 혼란스러워질 때 팀의 균형을 잡아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홍명보 감독의 주장 손흥민에 대한 믿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록 최근 득점 페이스가 폭발적이지는 않지만 코칭 스태프에게 손흥민의 가치는 단순한 골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상대 수비를 넓게 벌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료들을 위해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빠른 전환 플레이를 무기로 바꿉니다. 다시 말해 손흥민은 여전히 전술 시스템의 심장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더 극적으로 만드는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2026 월드컵은 손흥민에게 마지막 월드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진 대표팀 여정의 마지막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는 단순히 골이나 어시스트만 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한 세대의 선수들을 이끄는 리더입니다. 그리고 대표팀을 세계 최고의 무대로 이끄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명단 발표 이후 수많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홍명보 감독의 월드컵 구상 속에서 손흥민은 여전히 대체 불가능한 핵심 카드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표팀 명단의 이야기가 단지 손흥민만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다면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전술판 한가운데 던진 전술 폭탄을 놓친 것일지도 모른다. 실제로 명단이 공개되자마자 전문가들은 매우 흥미로운 한 가지 포인트에 주목했다. 공격수로 익숙한 두 선수가 대표팀의 새로운 시스템에서 윙백 역할로 분류됐다는 사실이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양현종과 에이스 카스트로프였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도 아니고 우연한 명단 표기도 아니다. 오히려 이는 홍명보 감독이 2026 월드컵을 앞두고 한국 대표팀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전술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다. 최근 홍명보 감독은 현대 축구에서 하나의 흐름이 되고 있는 3백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실험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서 윙백은 단순한 측면 수비수가 아니다. 공격 시에는 공격수처럼 올라가고 수비 시에는 수비수처럼 내려오는 양방향 엔진 같은 역할이다. 이런 시스템을 제대로 돌리기 위해서는 속도, 기술, 그리고 엄청난 체력을 갖춘 선수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셀틱에서 보여준 양현준의 최근 폼을 보면 그가 이 역할로 거론되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스코틀랜드 리그에서 양현준은 지칠 줄 모르는 활동량과 측면 돌파 능력으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으며 3백 시스템에도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한편 옌스 카스트로프 역시 자신의 클럽에서 비슷한 3백 시스템 속에서 윙백 역할을 자주 맡고 있다. 이 두 선수가 같은 전술 구상 안에서 활용된다면 홍명보 감독에게 매우 흥미로운 전술 카드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국 대표팀은 월드컵을 위해 새로운 양쪽 날개 엔진을 준비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번 명단을 뜨겁게 만드는 요소는 그것만이 아니다. 공격진에서는 한때 아시아 전체를 들썩이게 했던 이름이 다시 등장했다. 바로 조규성이다. 긴 부상과 부진의 시간을 겪은 뒤 이 장신 공격수는 마침내 예전의 모습을 조금씩 되찾고 있다. 최근 노팅엄 포레스트를 상대로 터뜨린 결승골은 조규성이 아직 경쟁에서 살아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하지만 지금 대표팀에서 주전 자리를 차지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현재 공격진에서는 오현규가 매우 좋은 폼을 보여주며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규성에게는 다른 한국 공격수들이 쉽게 갖지 못한 무기가 있다. 바로 강력한 공중볼 장악력과 위협적인 헤딩 능력이다. 특히 유럽이나 아프리카처럼 체격이 좋은 팀을 상대할 때 이러한 공중볼 능력은 경기를 풀어내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명단을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단순한 대표팀 소집 이상의 의미가 보인다. 마치 월드컵을 향한 마지막 설계도와도 같다. 왜냐하면 2026 월드컵이 이제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더 이상 실험할 시간이 많지 않으며 홍명보 감독의 모든 선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에 소집되지 못한 선수들은 북미로 향하는 월드컵 무대에 설 기회를 거의 잃은 셈이다. 하지만 27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선수들 역시 아직 안심할 수는 없다. 최종 명단이 확정되기 전까지 몇몇 선수들은 결국 탈락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홍명보 감독에게 이번 대회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가 대표팀 감독이 되는 과정은 많은 논란을 낳았기 때문이다. 그를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의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그래서 2026 월드컵은 선수들만의 무대가 아니라 홍명보 감독의 지도자 인생을 결정지을 무대이기도 하다. 월드컵에서 성공한다면 모든 의심은 찬사로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과거의 논란이 더 크게 되돌아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표된 대표팀 명단은 단순한 선수 구성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것은 홍명보 감독이 한국 축구의 미래를 걸고 시작한 거대한 승부의 출발점이다.